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오는 이 연말 연시에 상간녀 상간남들은 뭐 하고 노는지, 어떤 생각인지,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남편 바람을 경험하고 그 후로 7년 동안 외도 상담을 하고 있는 주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불륜하는 인간들도 우리는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저게 인간인가 싶지만 지들 딴에는 이게 사랑이고 연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년 이맘때면은 지들끼리 이벤트도 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카드 뭐 편지도 주고받고 여행도 가고 합니다. 또 뭐 내년 계획을 세우고 그런 연인들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물을 주고받는다면 늘상 몸에 지니고 있는 것들을 주고받는데 남편이 상간녀한테 받아오는 선물은 옷, 지갑, 벨트, 뭐 장갑, 향수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집에 들고 오면 아내가 눈치를 못 챌 줄 아는 거죠. 근데 이제 아내가 평소에 의심을 하고 있었으면 느낌이 딱 옵니다. 아, 이거 여자한테 받아온 거구나. 그럼 이제 남편은 대충 둘러대죠. 거래처에서 준 거야. 뭐 김 과장이 주대. 내가 샀어. 뭐 회사에서 단체 선물로 돌렸어. 막 이러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아내분들이 너 이거 여자한테 받은 거지 하면서 막 추궁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포커페이스 하면서 증거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야근 남자들은 선물을 차 안에 숨겨두기도 해요. 남편이 평소에 핸드폰을 사수하듯이 차키를 꽁꽁 숨기고 차키까지 막 주머니에 넣고 자고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차 트렁크를 열어보면은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것들이 막 나오죠. 이것저것 집에 못 들고 올 것들을 많이 숨겨놓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 차 트렁크를 딱 열었더니 집에서는 보지도 못했던 신발, 가방 이런 것들이 차에서 막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상간녀 만나러 갈 때 커플 운동화로 딱 바꿔 신고 옷도 딱 바꿔 입고 그러고 싹 가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항상 발견되는 것이 비아그라. 비아그라를 그렇게 트렁크에 숨겨놔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은 아예 차를 저 집에서 멀리 대놓고 걸어서 오고 차가 지 아지트인 거죠. 어떤 경우에는 아내분은 남편이 뚜벅인 줄 알았어. 차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알고 보니까 차가 있더라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맘때쯤이 되면은 상간녀 카페에 서로 선물을 자랑하는 사진이 막 올라와요. 근데 그거 보면은 뭐 대단한 선물 받을 것 같잖아요. 전혀 안 그렇더라고요. 뭐 립스틱 하나, 5만 원짜리 무슨 크림 하나, 2만 원짜리 장갑, 딸랑 꽃다발에 편지 하나 이런 거 받고 또 좋다고 사진까지 찍어서 올리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은 막 얘네가 진짜 자존감이 낮구나. 나 같으면 억만 검을 줘도 이런 짓도 못할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걔네들은 댓글에다가 부럽다, 예쁜 사랑해라, 뭐 나는 뭐 더 좋은 거 받았다 이러면서 지들끼리 부러워도 하고 견제도 하고 시기 질투를 합니다. 정말 웃겨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 밥 사주고 예쁘다고 하고 여자로 봐주고 자기를 즐겨주고 막 이러면은 그 사랑받는 느낌에 쉽게 마음 주고 몸 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끔 남자들이 상간녀한테 비싼 명품 가방이나 주얼리를 선물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거를 알고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오시는 아내분들도 많아요. 나는 진짜 살림하면서 한 푼이라도 아끼고 애 학원비까지도 돈 아까워서 안 보내고 이러고 살았는데 상간녀가 내 남편한테 막 몇백만 원짜리 가방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미쳐버리는 거죠. 너무 짜증나죠. 그러면은 상간녀 소송할 때 내가 이런 가방 이런 것도 돌려받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으신데 사실 법적으로는 남편이 상간녀에게 준 선물이나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거나 준 경우에도 차용증이나 각서 같은 게 있으면 남편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이걸 받을 수가 있는데 그냥 준 돈, 그냥 준 선물, 뭐 1,000만 원짜리 반지를 선물했다 이런 경우에도 사실 돌려받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상환소송을 할 때 이런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서 이제 증거로 제출을 하면 아무래도 위자료가 올라가는 효과는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긴 연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연말연시에는 구정 연휴도 있고 뭐 크리스마스 이런 연휴가 좀 길잖아요. 이때 상간녀들이 막 미쳐버립니다. 남편은 또 기어 나가려고 머리를 엄청 쓰죠. 특히 이제 구정 연휴 같은 게 막 5일씩 되고 이럴 때는 마지막 날쯤 되면은 남편이 막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상간녀 만나러 가고 싶어가지고. 갑자기 무슨 당직을 선다는 둥. 그동안에 밀렸던 일을 처리하기가 힘드니까 오늘 미리 가서 잠깐 일하고 올게 이러면서 기어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아내분은 그런가 싶어서 그냥 보내주죠, 당연히. 그때 이제 상간녀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간녀들이 이 연휴가 길면 미치거든요. 기혼 상간녀들은 자기도 가정이 있고 애도 있고 하니까 뭐 미치진 않아요. 근데 미혼 상간녀들이 결혼 생활을 안 해봤으니까 이 남자가 집에 가서 자기 와이프랑 뭐를 하는지, 가족끼리 뭘 하는지 막 너무 궁금하고 막 걱정도 되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막 너무 화목해 보이니까 그거에 자기가 소외감을 느끼고 막 미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혹시라도 이 남자가 지 가족들과 오랜 시간을 같이 있으면서 와이프에게 불륜을 들키지는 않을까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뭐 여행 가서 잠자리를 하지는 않을까. 아니 이혼한다더니 처가는 왜 가는 거야? 이혼할 생각이 있기는 한 거야? 너무 화목해 보이는데? 이러면서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불안해하니까 남편이 그걸 달래주러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소위 상간녀 자폭이라고 하는 일들 있잖아요. 상간녀가 술 먹고 꽐라대가지고 집으로 쳐들어와서 야, 네 남편 나랑 몇 년 만났어? 막 이러는 경우, 그런 것도 사실 연휴 동안에 자주 벌어지죠. 그래서 상간녀들이 미치니까 만약에 우리가 증거가 없다, 그러면 이 연휴 동안에 뭘 해야 되냐면, 연휴 동안에 이 인간이 뭐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서 술 먹고 꽐라대고 뭐 애한테 유튜브 보라고 핸드폰 쥐어주고 이럴 때 핸드폰을 봐서 증거를 잡을 수 있으면 되게 좋고요. 만약에 못 그러는 경우에는 연휴가 끝날 때쯤 미행을 해보거나 하는 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연휴 동안에 얘네들이 못 만나니까 연휴가 끝나면 반드시 만나게 돼 있습니다. 이 상간녀를 달래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만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족끼리 3박 4일 여행을 갔다 왔다. 그러면 갔다 온 다음에 그 주말은 1박 2일로 상간녀랑 여행을 간다든지, 이렇게 상간녀를 달래줘서 자기 옆에 붙어있게 하려고 용을 쓰거든요. 그럴 때 미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직 박살을 못 내셨으면 박살도 이런 연휴 때 내는 게 좋습니다. 내 남편은 우리 식구들이랑 있어. 시댁에 있거나 뭐 처가에서 밥 먹고 자고 있어. 그럴 때 내가 나가가지고 상간녀 만나서 걔 작살을 내버리는 거죠. 그러면 되게 효과가 좋죠. 그리고 명절에 시댁을 가야 되냐? 내가 지금 상간녀 소송 중이고 남편은 반성도 없고 시댁에서는 팔이 안으로 굽어가지고 내 탓만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와중에도 내가 시댁에 가가지고 만두 빚고 설거지하고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상황마다 다 다르고 평소에 사이가 어땠는지, 아내분 마음이 어떤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아내분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진짜 가기 싫고 막 시어머니 보면 막 죽이고 싶고 막 이런데, 이혼할 때 책 잡힐까봐, 내가 유책 배우자가 될까봐, 명절에 안 가면 불리할까봐 꾸역꾸역 간다, 이런 분들은 안 가셔도 됩니다. 남편이 바람 피운 죄가 더 큰 거지, 명절에 한 번, 한두 번 며느리가 시댁에 안 갔다고 해서 유책 배우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 책 잡힐까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바쁘고 시끄러운 연말 연시여도 우리 목표는 딱 한 가지 아니겠어요? 상간녀 소송하고 뭐 상간녀 박살내고 증거가 없으시면 증거 잡고 또 남편 돌아오게 해서 우리 가정 지키고 애들 잘 챙기고, 사실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서 이 시기를 지혜롭게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